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10년 동안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치동 상륙작전 그 8주 프로젝트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새 진행하고 있는 건 스카이클래스 대표님 자제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대치동 학원 레벨 테스트에 과연 어느 정도 성적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같이 지금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8주 프로젝트로 진행하느라고 지금 숨가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같이 이 프로젝트의 이유는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궁금은 한데 교육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는 KTX 타고 올라오는데 그것도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만만치가 않아서 이거 그냥 유튜브를 보고 있는 어머니들이 집에서도 그냥 보고 똑같이 하시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걸 보시면서 아이 지도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희 학원 어머니들도 항상 사고력 수학 입학 테스트 준비 어떻게 하나요? 정말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일일이 다 항상 설명을 해드리지만 또 집에서 결국 어머니들이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옆에는 UEP 원장님이신 우리 세디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일단 같이 대치동에서 또 아이들 가르치고 또 저도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오늘 원장님과 함께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또 이제 정보도 얻고자 나왔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새 6세, 대치동에서 6세 아이들은 소마 테스트 한참 핫하고, 그리고 이제 7세 되면은 소마나 필즈 시험을 많이 보고요. 필즈가 7세부터 이제 뽑기 시작하니까요. 그러고 이제 7세 후반부터는 영어 학원들도 테스트 준비하느라고 바쁘니까 그때 이제 세디 원장님도 그때 되면 엄청 또 막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영어도 그렇지만 수학은 사실 미리미리 해야지 이게 단기에 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요새 특히는 이제 독해력의 그 영역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봐달라고 하시는데 근데 일단은 혼자 독해가 돼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6세부터는 대치소마 기준으로는 6세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해석을 안 해주시니까 혼자서 해석하고 혼자 시험을 풀 수 있는 능력까지 돼야 돼서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1대1로 과외를 많이 받거나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옆에서 다 알려주시는 경우에는 시험으로 이어지지 않는 결과들이 그래서 생기더라고요. 이제 분명히 이제 풀면 잘해. 이제 읽어주면은 잘하는데 사실 그걸 읽어서 완전히 혼자 독립적으로 누구 도움도 안 받고 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학원에 이제 아이들이 지도를 받으러 오면은 자꾸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다 하는데 되도록 어린 아이들도 되도록 좀 혼자 하도록 많이 그거를 이끄는 편이에요. 그래서 같은 유형을 가지고 이거는 한 번은 처음 거는 지도를 해주고 그 다음 비슷한 유형을 해서 요건 비슷하니까 한번 혼자 힘으로 해봐라 그렇게 설득을 하고 점점 혼자 하는 그 분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 1회씩 하면 2주에 한 번씩 테스트를 보게 돼서 그러면 아이의 성장하는 그 모습을 저도 보고 어머니들도 이제 보시면은 우리 아이가 요 부분은 약하구나 요 부분은 지금 늘고 있구나 요거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대구랑 울산에서 오는 친구들 한번 수업을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지금 8주 코스라서 너무 이게 인텐시브하긴 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한 3달 정도 잡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이렇게 소화를 하는 게 더 자객게 되긴 하는데 지금 저는 8주에 다 영역을 다양하게 한번 커버를 하려니까 좀 바쁘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고대 수, 그 다음에 수와 숫자, 그 수연산 파트고요. 그 다음에 길이 무게 비교는 이게 1번이 상권이에요.
그 문제집에서 여기가 상권이고 그리고 2번은 그 중으로 돼 있어서 중이 좀 재밌는 편이 많아요. 그래서 도형 연결이라든지 길이 무게 비교, 포항관계, 님게임, 동전과 성냥개비. 그 다음에 그 학원에서는 수연산의 활용이란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 앞에 1권, 2권에서 이어지는 게 이게 활용으로 좀 심화되는 게 지금 3권이라서 약간 난이도도 더 높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분산을 1권이랑 2권을 섞어서 숙제로 2권이 좀 많이 나가고 이건 집에서 하기도 수월하시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지도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1권 같은 경우는 수연산 파트가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아우 지루해 재미없어 이러면은 2권을 싹 넣어주셔서 같이 골고루 시키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한 영역만 막 이렇게 주구장창 풀린다고 해서 그거를 잘하게 되고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제 두뇌를 골고루 회전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네. 성냥개비 연산 어려워했거든요. 아, 어렵죠. 3권에 네, 확실히 네, 또 들어가 있네요. 그쵸. 예. 이게 뭐 성냥개비를 뭐 몇 개로 옮겨서 이 연산으로 뭐 만일에 2 더하기 5는 뭐 7인데 만일에 처음에 9로 돼 있는데 그거를 수식을 옮겨서 수식을 맞게 바꿔라. 근데 아이들이 연산도 이제 겨우겨우 하는데 그거는 사실 어른 정도 되고 이제 네. 연산이 진짜 자유로워야지 그게 가능한 문제긴 해요. 근데 이게 집에서 제가 가르치려니까 확실히 힘든 부분이 힘들죠. 있더라고요. 사고력이 집에서 지도하시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가이드를 보시고 많이 참고를 하시면은 아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어디 학원을 다니고 있던 아니면 집에서 엄마가 엄마표로 하시고 계시던 여러 가지 그래도 엄마가 도와주시긴 해야 돼요. 학원을 보내셔도 주 1회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수학은 일주일에 한 2번, 주 2회나 3회 정도 들어가는 게 제일 적당한 노출 빈도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연산은 주 1회씩 하면은 또 까먹고 일주일 뒤에 또 다시 수업을 해보면 2자리 더하기 2자리 했는데 또 하얗게 잊어서 오니까 최소 한 번은 숙제로 만일에 토요일 수업이다. 그러면 한 수요일이나 화요일쯤 들어가 주시면 아이들의 기억이 학습 감퇴가 되지 않게 학습 곡선으로 그게 가장 좋은 노출 횟수라고 봅니다. 자주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 수업을 이렇게 영어 2시간 하고 영어는 또 다른 영어 선생님이 해주시는데요. 영어 2시간 하고 수학 2시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8주라서 한 주에 2단원에서 3단원씩 진도를 나가야지 이게 끝나지더라고요. 바쁘시겠어요. 네, 너무 바쁘죠. 그래서 네. 항상 선생님도 잘 아시지만 테스트 임박하면 선생님 마음만 제일 바쁘잖아요. 아, 그쵸. 네, 이게 특히 이게 좀 큰 아이들 경우는 자기가 이제 자기 주도로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애기들은 아, 왜 이렇게 갑자기 안 하다가 놀러 다니다 갑자기 뭘 이렇게 하라 그런 게 그러나. 있어요. 그래서 네. 평소에 사실은 해주는 게 또 중요한 게 이게 분배를 잘 하고 그렇죠. 스케줄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게 네네. 사실은 이게 엄마뿐 아니라 아이조차도 이게 안 하던 거에서 갑자기 늘어나면 흔히 거부감이 말하는 생겨요. 거부감, 네. 스트레스가 그때서 오히려 나오기 네네. 때문에 이게 뭐 과열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미리미리 하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유치부 사고력 테스트는 항목이 수연산, 도형, 규칙, 분류, 공간, 논리 이렇게 돼 있어서 논리 같은 경우는 뭐 갑을 병 막 이렇게 있으면은 갑은 뭐 가방을 갖고 있지 않다. 뭐 을은 뭐 티셔츠를 입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국어 능력이 사실 너무 중요한 파트라서 좀 이 독해 능력을 많이 향상시켜 주시면 사고력 점수 올리기가 정말 수월하다는 거. 오히려 국어 능력을 보는 게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한 6세, 7세까지는. 어쩔 수 네. 없죠. 유치부는 네, 확실히 네. 독해가 영어나 수학이나 중요한가 봅니다. 네. 그리고 초등부 같은 경우는 사고력 테스트를 봐도 이제는 좀 진짜 사고력 테스트다. 요거에 가깝다고 보고. 근데 교과랑 연산도 꼭 병행이 필수예요. 그래서 초등부 같은 경우는 교과가 너무 안 나가 있거나 심화가 안 돼 있는데 사고력만 한다고 해서 그게 또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학원에서 쓰는 교재가 영재사고력 그 필즈 교재 1학년 친구들 대상이라서 지금 1학년을 위한 베이직 상중하를 쓰고 있어요. 요 교재를 쓰는 이유는 요 교재가 좀 어려워요. 팩토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데 단기 코스이기 때문에 그냥 단기로
약간 학원에선 조금 어렵다 싶게 준비를 하고 옆에 보면은 이제 학원 자체 교재인데 요거는 팩토 교재 비슷한 유형으로 이렇게 모아둔 거라서 요런 거는 난이도가 좀 쉽게 아이들이 어려운 거 풀다가 이렇게 좀 쉬우면은 훨씬 편하게 푸는데 실제 테스트를 가면은 항상 체감이 애들이 긴장을 하니까 똑같은 문제인데도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어렵다 싶게 준비를 해놓는 게 나중에 시험 볼 때 좀 거부감이 덜한 그런 방법입니다. 예, 이거 1주차 테스트를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진짜 이게 그 아이들의 보통 그 지역의 어떤 평균적인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고력에 대해서 더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는 워낙 6세는 뭐 CMS, 소마 뭐 여러 가지 학원들 있잖아요. CMS도 있고 뭐 메스몽 뭐 있고 다 있는데 근데 다른 지역의 아이들은 사고력 학원에 그렇게 수요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대치동이랑 비교해서. 그래서 보통 수학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는 게 한 1학년, 2학년 넘어가서 이제 연산만 주로 하셨다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마나 필즈 같은 경우는 지방 분점도 많이 내고 이제 약간 테스트를 보려는 니즈들은 생기시는데 그동안 안 했으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봤더니 좀 어렵게 봤습니다. 이거 실제 소마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풀지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진짜 20문제를 봤는데 한 여러 친구들이 거의 손을 못 대고 문제마다 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1학년 친구들 기준으로. 그래서 물론 더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은 혼자 다 풀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냥 평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고 작은 모양의 삼각형은 몇 개냐 그랬을 때 한 번만 해봤으면은 어떻게 세는 거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이제 보이는 것만 센다든지 이 유형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아래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도형이 두 가지인데 이게 이중 패턴 문제인데 첫 번째 동그라미는 몇 칸씩 이동하냐면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하고 그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는 옆에 이동하는 게 둘이 패턴이 다르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가르쳐 주고 나니까 금방 잘 하기는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재력이란 거는 참 어마어마한데 이게 어떻게 갈고 닦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좀 걱정되는 거는 너무 사고력을 뭐 안 하고도 잘할 수는 있지만 사고력을 아예 접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중등에서 심화 문제 블랙라벨의 4단계 맨 마지막 단계 문제라든지 진짜 사고력스럽게 생긴 문제가 고등에선 킬러 문제로 나오고 하는데 아예 손을 놔버리니까 근데 사고력을 좀 했던 친구들은 새롭고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한번 해볼까 이런 도전 의식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너무 싫어하는 친구들은 도움이 안 되긴 해요. 사고력 수학을 아무리 다녀도 이렇게 크게 막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떤 영양제 같은 그런 좋은 역할은 해준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사고력 학원 꼭 다녀야 되나요? 물어보시면은 어머니들이 여유가 되시면 보내는 걸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사고력을 하고 초등 때는 사고력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면 오히려 교과 비중을 좀 높이시라. 사고력만 다닌다고 땡이 아니고 교과 비중이 이제 좀 높아가야 되니까 사고력은 이제 거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교과를 좀 더 탄탄하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되네요. 저희 이제 영어를 배우러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대치동에서 이제 조금 진도가 빠르다 하는 친구들인데 그렇죠. 보통은 5세 3월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영유를 다니는 친구들은 사고력 학원을 접하게 되고 이제 4세 중후반에도 벌써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을 접하다 보니까 유치부 때 아무래도 이 동네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사고력 접해본 것들이 조금 이제 확실히 좀 마음이 좀 편하다 그래야 되나? 접근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게 좀 유리한 점이겠네요.
저희 이제 둘째가 저는 일단은 보통 아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하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아이라서 이제 시켜보니까 처음에는 사고력도 그냥 약했어요. 근데 처음에 스마트 테스트 한번 봤는데 다른 지점은 모르겠는데 대치소만은 평생에 2번만 보게 해주잖아요, 요새. 아, 그게 너무 저기 너무 압박이에요. 박하죠. 네. 네. 그래서 평생에 2번이라니. 아이들이 네.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이는 처음 시험은 잘 못 봤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낯을 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낯을 그렇게 많이 안 가리는데 시험 낯을 참 많이 가려서 아니, 잘 못 봤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못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잘 못 보고 그 다음에 한 3달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일을 하는 관계로 애를 붙잡고서는 막 뭐 계속 해라 이렇게도 못해요. 왜냐면 영어 유치원 다니거나 뭐 어디 기관을 다니면 또 거기 시간이 기니까 갔다 오면 피곤하고 아이들이 축제도 해야 네, 되고. 숙제도 네. 있고 뭐 할 일이 많아서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맘먹고. 근데 저도 그냥 다른 데 맡기거나 이제 뭐 선생님 오시거나 뭐 그런 거 이렇게 뭐 구몬시키거나 이랬는데 근데 이거는 붙잡고 엄마가 시켜야 되더라고요. 사고력은. 왜냐면 영역이 일단 4가지 이상의 영역이고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아이 테스트를 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문제집이 팩토 많이 시키시거든요. 그쵸. 네, 저도 그거 추천드리는 게 그림이 너무 이쁘고 제일 거부감이 없는 사고력 문제집이에요. 팩토도 그렇고 탑 사고력 문제집도 좋아요. 그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팩토가 제일 무난하게 처음 접근하기 제일 좋아서 어릴 때는 킨더랑 키즈 팩토 하고 1학년이면 팩토 1권 그 1학년 그 진행에 맞춰서 풀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 테스트 날짜는 바로 잡았는데 시간이 진짜 한두 주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 조카한테 했던 방법인데 조카랑 커피숍에서 1시간 과외해 줬거든요. 시험 전날에 저를 급하니까 부탁도 미리 안 하고 전날 바로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그 팩토 문제집 뒤에 보면은 그 성취도 테스트 이렇게 총괄 테스트가 있어요. 그거 뜯어가지고 A, B, C 3권으로 돼 있어요, 영역이. 그래서 그 3권을 바짝 풀리게 했어요. 거기 보면 20분 동안 시간 배분인데 무슨 20분이야. 그냥 10분씩 풀어. 그래가지고 바짝 풀리니까 제 말은 잘 듣거든요. 엄마, 아빠 말은 잘 안 듣고. 그러니까 다 풀더라고요. 그래서 막 바로 채점해가지고 못하는 영역, 틀리는 영역 나오면은 그 권에 해당하는 그 해당 영역 문제 풀라고 해서 시켰어요. 보면은 표화 그래프는 사실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규칙과 대응이랑 수연산 파트 이런 거는 항상 나오는 파트니까 거기가 좀 약하다 싶으면은 그 책에 해당하는 부분 찾아가지고 바짝 풀리시는 게 좋죠. 그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부분은 지금 실제 지금 프로젝트 하는 아이들 시간표랑 이제 실제 수업 내용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어머니들이 책을 구입하기 전에 이 책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싶으실까봐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수와 숫자의 개념부터 설명을 할 때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수가 뭐냐. 12라고 했을 때 12는 수가 1개인 거고 숫자는 2개인 거거든요. 1이랑 2 두 가지인데 그거 이해하는데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에 나왔을 때 맞추는 아이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남들 틀리는 문제는 틀려도 된다. 근데 다 같이 맞는 문제는 꼭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아이가 얘를 봤을 때 테스트를 봐서 요건 좀 하면 되겠네. 그런 건 사실 전문가니까 제 눈에는 보이니까 그 영역은 완벽도를 높여서 완성도를 거의 95% 정도 나오면 맞추게 계속 연습을 시키고 얘가 했는데 이거는 아예 학년이 올라가야지 얘가 소화가 된다 싶으면은 적당히 지금 여기 수연상 파트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면서 물어보시는데 애가 설명을 엄마가 붙잡고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한다. 이해 못하면 그냥 두시라고. 그거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황소 대비할 때나 이제 2학년 한 후반 요때쯤 돼서 그 말도 이해를 해야 돼요. 국어도 이해가 돼야지 되는 문제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머님들도 이게 딱 지금 규칙 파트
그리고 도형 파트 이런 거는 좀 잡으셔야 된다. 제가 숙제를 낸 거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이게 이렇게 꼭 안 하셔도 되는데 그날 진도가 이만큼 나갔다. 위에 쓴 부분은 그거고요. 아래 숙제는 그 못다한 부분 나갔고 필지 상권이랑 중권으로 나눠서 중권은 좀 재밌으니까 같이 섞어서 많이 내고 상은 이게 일주일치 숙제 분량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우리 아이도 8주 잡고서는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비슷하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예. 좀 더 길게 잡으시면은 좀 천천히 하시면서 연산도 같이 하시고 이러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속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거 계속 틈틈이 올리면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방법 많이 도움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도 또 자주 봬요. 그러니까요. 저희 네. 아이도 사실 네. 사고력 수학 시험을 앞두고 있고 네. 또 이게 학원에만 맡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또 엄마가 온전히 봐주기에는 또 정보 부족일 수 그렇죠. 있어서 네. 이렇게 엄마는 항상 여러 채널을 열어둬야 네, 되는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학원 이야기도 듣고 또 실제로 내가 눈으로 문제집을 펴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도 봐야 네. 되고 또 이런 거를 메이크업을 할 방법도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루트로 찾아봐야 돼서 네. 이런 채널이 모쪼록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원장님도 좀 이런 사고력 학원 쭉 다니시면서 그쵸. 또 어떤 팁을 네, 얻어야 네, 되는 네. 건지 도움 그쵸.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 이제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